소상공인들의 이름이 이번엔 손실보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직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이름이 비슷한 손실보상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실보전금은 지원금이어서 기준이 매번 다르고 매출 감소 구간에 따라 같은 금액을 주는 반면 손실보상금은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고 입은 피해에 비례해서 각기 다른 금액을 보상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까요? 영업시간 제한 같은 방역 조치를 이행했는지 안 따집니다. 소상공인이거나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개업일 등 기준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매출이 줄지 않았더라도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람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말 영업시간이 제한돼 배달 영업을 늘렸더니 매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줄진 않았지만 방역지원금을 받았고 방역 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으니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엔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1분기 손실보상의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손실 인정 비율인 보정률이 100% 적용돼 손실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손실보전금의 규모와 대상이 늘어난 것도 소급 적용이 안 된 시기의 피해까지 사실상 보상하기 위한 거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이번 손실보전금은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또 손님도 많아지고 매출도 늘고 있긴 한데 실제로는 여전히 소갈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얘기 들어봤습니다. 요즘 손님들이 부쩍 늘어난 대학가 백반집입니다. 매상도 오르고 모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인건비 걱정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재료 값이 많이 올라 걱정입니다. 날은 더워지는데 에어컨 바꿀 형편도 안 돼 구청 지원을 받아 겨우 교체했습니다. 식자재 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대학 가다 보니까 너무 또 비싸게 받기도 힘들고 일단은 이제 버텨보는 데까지 버텨봐야죠. 단체 회식이 부활하면서 저녁 매출이 늘어난 고깃집. 크게 오른 식재료 가격과 인건비 부담에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음식값을 올려야 하지만 손님들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줄여야 했습니다. 12시까지도 했는데 지금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4명, 5명 이렇게 있었는데 3명이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뛰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대 후반으로 13년 반 만에 가장 높았고 식품의 경우 5.4%나 올랐습니다. 카드 이용 건수를 분석해보니 전반적으로 소비는 늘고 있지만 업종별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점과 노래방의 경우 증가폭이 크고 음식점과 카페 등은 작았습니다. PC방의 경우 카드 이용이 30% 이상 늘었지만 매출 급증으로 이어지진 않는 겁니다. 야간에 음식을 팔아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인으로 해서 일단 가게 문만 좀 열어놓은 상황이고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방을 지금 사용하지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가들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현금 지급도 필요하지만 인건비 보조 등 일자리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매출이 하락하거나 일정 매출 이하의 기업들에게는 정부가 일자리 매칭을 해줘서 그쪽으로 전환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휴가 바우처나 지역 화폐 등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급격히 오르는 물가 때문에 파는 사람도 또 사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돼지고기와 식용유 등은 수입 관세를 낮추고 또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세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